보통 2박 3일로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자유복장으로 그리고 최고 책임자는 회의 시작 시 취지 설명 후 퇴장을 합니다. 그리고 주제 선정 아까 50 내지 100명이라고 했죠. 5개 이제 10개 그룹으로 토의 후 해결책을 정리를 해서 3일 후에 최고 책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전원 모인 자리에서 브리핑을 합니다. 그래서 하면은 최고 책임자는 안건에 대해서 채택, 불가, 추가 이것만 하고 보류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검토해서 하겠다. 자료 요청의 3가지만 답변하면 됩니다. 또한 총정리 후 사후관리 및 스태프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회의 안건에 대한 최고 책임자의 의사결정으로 조직원의 즉실천, 우리가 개선활동할 적에 또는 개선한 것을 실천할 적 즉실천이 중요하죠. 즉실천의 추진력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워크아웃 미팅은 혼창통, 혼이 들어가고 창의력이고 소통이 되는 혼창통을 해결하는 기법으로 캔 미팅, 이 캔 미팅은 이렇게 이 밑에 캔 안에 멤버들이 들어가서 밀도 있는 미팅을 했다. 캔 미팅으로 창의력 발산과 정보 교환의 소통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집단으로 정리된 창의력 아이디어를 전 조직원이 참여한 자리에서 CEO 채택 및 보류로 스피디한 의사결정을 하는 다목적 해결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언 설명하면은 국내에서 보통 얘기하는 기업의 워크아웃 이런 의미는 그하고 사뭇 틀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GE에서 잭 웰치라는 회장이 식스 시그마를 도입할 적에 전 조직원에 대해 가지고 혁신 마인드를 심고 조직을 혁신할 적에 사용한 미팅 수법이라 하겠습니다. 워크아웃 미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잭 웰치 회장이 한 20년 동안 GE를 세계적인 인류 기업으로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혁신 기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 특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워크아웃 미팅을 할 적에 의미를 잘못 전달하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또한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이런 워크아웃 미팅은 기업체별로 많이 부분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 장점을 도입해서 우리가 어떤 조직의 경영혁신, 품질이든 생산이든 마케팅 혁신할 적에 꼭 필요한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그 워크아웃 미팅은 최고 책임자 의지를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함으로 인해서 조직원이 같은 생각으로 같은 방향으로 회사의 비전을 향해서 경쟁력 있는 조직 운영이 되고 창의력 있는 아이디어와 의사소통의 스피드를 내므로 인해서 국제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되는데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워크아웃 미팅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주 우리가 어떤 조직을 혁신으로 이끌어갈 적에 최고 책임자 CEO나 어떤 CEO 입장에서는 한번 이런
그 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조직의 새로운 신바람을, 새로운 기법을 주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의 품질 혁신 방안을 위한 조직관리와 혁신 기법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또 문제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워크아웃 미팅도 그렇고 중소기업 품질 혁신 방안 조직관리와 품질 혁신 설명도 이건 문제입니다, 지금. 한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파워포인트는, PPT는 간략하게 요약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PPT를 때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학 강의나 세미나 강의 같이 부언해서 여러 얘기를 PPT에다 플러스해서 했을 적에 더 혼란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 특히 우리는 국가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하고 주어진 시간에 요약 설명을 넣는 것을 기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부언 설명보다도 파워포인트가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있고, 여기 들어있는 파워포인트는 문제를 보고 제가 핵심 용어만 요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더 공부한 데는 낫지 않겠나 하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소기업 품질혁신 방안과 조직관리와 혁신 기법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주었을 적에 이것을 문제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의, 정의하고 품질혁신 방안을 위한 조직관리와 혁신 기법입니다. 그것을 답변해야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의 정의, 경영자의 개인 중심의 기업 손익 관점에서 경영 방침이 수립이 됨과 동시에 재무 기반이 취약하고 비합리적으로 처리가 되는 경향이 있고, 조직 시스템 운영이 개인주의, 권위주의적 운영이 됨과 동시에 대기업에 종속되어 판매, 생산, 매출액이 대기업에 의존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중소기업을 저는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중소기업은 제조 기준을 했을 적에 300인 미만 그리고 50인 이상일 적에 중기업이라 하고, 서비스업은 30인 이하 10명 이상 내가 이런 거 있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중소기업 정의는 중소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중소기업이 어느 것이 중기업이고 소기업이냐는 것이 정확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적는 것도 더 좋습니다. 중소기업 정의는 그렇게 하나 적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적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정의를 한 것은 이 혁신기법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랄지 하는 걸 수립할 때는 중소기업의 인원 대비 어떻게 되고, 소기업은 어떻게 되고, 제조업은 어떻게 되고, 서비스업은 어떻게 돼서 이걸 중소기업이라 한다, 이렇게 중소기업법 정의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도 더 좋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경영혁신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구성원은 대개 안정적 생활을 선호를 하고, 관리자는 변화에 부정적으로, 경영혁신은 조직원의 저항 세력을 극복하는 것이 선결 문제입니다. 두 번째, 경영혁신은 회사 위기의식을 공유하도록 하고 전 조직원이 동시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사전에 준비 작업이 필요한 거죠. 동시에 출발. 그때 어떤 행사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동시에 출발하는 것은 마라톤 출발하듯이 이렇게
힙업 미팅을 행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CEO 경영혁신 의지와 고차원적인 변화혁신 전략과 혁신 철학이 필요하다겠습니다. 강력한 의지와 거기에 따르는 핵심 멤버 육성과 거기에 따르는 사업 방침에 사업 목표에 혁신을 연계시켜서 추진했을 적에 지수를 주고 너무나 단기적으로 효과보다도 중장기적인 효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